자, 먼저 정보회의부터 통해가지고 기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보회의 시작합시다. 네. 개장 전에. 그 전에 먼저 딱 하나 찍어가지고 오늘은 이거다. 시장이고 뭐고 필요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부터 필요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겠죠. 그런데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발생하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이런 쪽이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언택 형태에서도 모든 이제 그 컴퓨터 온라인의 이런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서버 증설이라든지 각종 뭐 첨단 장비들이 작동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얘기는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뭐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것도 뭐 논리의 명분성이나 당위성과 그다음에 논거들은 다 대부분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영로 차장한테 듣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돋보이는지. 그래서 한 다 더 깔고 가겠습니다. 뭘 자라 그렇게 자꾸 따라. 삼성전자가 이제 12월부터 이제 추가 라인 증설을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이제 통상 동절기에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제 후발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시장 공략을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항상 역발상이나 역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뭐 D램 쪽에는 월 3만 장, 낸드 플래시에 월 6만 장, 파워드리 쪽에 월 2만 장 내외의 대규모 투자를 3만 장, 2만 얼마? 3만 장, 6만 장. 6만 장, 9만 장에 2만 장이면 11만 장. 그러니까 110K. 근데 그 잉여로 아마 더 공간을 만들어 놓다는 지금 P2 라인 쪽, 평택 P2 라인 쪽에 일부가 남아 있는 공간을 일단 먼저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3 라인을 이제 공장을 착공했죠. P3 라인 공장을 착공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단일 공장으로서는 최대 크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 30조 이상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P라는 게 평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보통 공기가 2년 반에서 3년 정도 하면 이제 라인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 정도 진행되면서 일단 먼저 P2 라인의 빈 공간을 채우고 또 P3 라인에 또 이제 장비들을 채우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그 서론을 까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차트 보시죠, 딱 그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보다는 사실 우리는 왜 그게 좋은 것인지 이영로 차장의 논리적인 근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앞서 근데 삼성전자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들었어. 근데 정보사항에 의하면 오스틴에 지금 땅 더 샀어요. 부지 매입을 더 했단 말이죠. 그냥 뭐 땅 투기하려고 산 건 아닐 테고 삼성전자가 뭔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더 샀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맞는 기업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 뭡니까? 뭐든 일단 장비주들 다 이제 많겠지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거창한데? 되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렇죠. 이제 뭐 하는 기업이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습식 장비, 습식 세정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일본의 JET라는 회사를 09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습식 세정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싱글 타입과 배치 타입 모두 생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세정 장비를 할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 씻는 게 아니라 배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장에서 50장 정도를 한 번에 다 세척하고 대량으로 이제 세척 진행되는 그런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하는데 제우스가 여러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세정 장비, 뭐 진공 펌프, 태양 전지, 플러그 밸브 뭐 이렇게 있는데 세정 장비 쪽에 대한 이 매출이 반도체 장비 쪽의 매출이 한 60%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들고 나온 이유는 작년에 그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었죠. 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그 한국의 수급이 좀 안 좋게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해서 국산화를 많이 진행을 하려고 네. 소재 같은 경우도 국산화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국산화를 좀 진행을 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쪽 협력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에서 국산화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제안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우스가 국내에 공장을 새로 짓고 같은 회사기 때문에요.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공장 완공된 상태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DNS라는 회사하고 TEL이라는 회사가 이제 습식 세정 장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7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JET라는 회사였는데 제우스 회사죠. 근데 이제 제우스가 이제 국내로 들고 그러면은 DNS하고 TEL 쪽에서 이제 발주했던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우스 쪽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보다 더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이미 조금 반응 먼저 한 거 아닌가? 조금 반응은 됐지만 네. 아직도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25,000원짜리 주식이고 네. 주가가 최근에 한 달 새에 한 18,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단순 주가를 보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걸 네, 보죠. 예. 시가총액이 지금 2,600억이에요. 네, 예. 네. 싸다? 예, 아직도 저는 좀 싸게 보이고 앞으로 있고요. 들어올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를 보는 거죠? 일단은 목표 주가는 제가 일단 35,000원 정도를 제시를 35,000원? 하겠습니다. 예. 그냥 35,000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5,000원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33,7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미안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 이제 네. 매출액이 이쪽 장비 쪽 매출액이 1,000억인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정도였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고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세정 장비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높이 준 것도 아니고요. 예상되는 그 영업이익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 10배 좀 넘게 한 10배 정도 잡았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35,000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은? 기간은 이제 내년 일단 상반기 보고 정도까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제 보통 이제 자회사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좋아지려고 자회사 JET가 네. 일본에 상장합니까? 네, 예. 마더스 지수? 예, 도쿄 거래소에 이제 산하에 있는 그 마더스 지수라는 이쪽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12월에 이거에 관련된 그 제우스에서 공시를 한 게 있습니다. 2017년에? 네, 예. 2017년 12월 달에 공시를 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공시했죠? 일본 자회사 상장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본 자회사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도쿄거래소 산하 마더스 시장에 상장 준비를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상장 준비 단계에서 일본 한 2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심사가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을 해보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일부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분 평가 차익 뭐 이런 거 또. 평가 차익 부분도 있겠지만 네. 자금 조달도 더 용이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시가총액이 2,600억이면 싸죠. 네, 예. 혹시 뭐 증자 이슈나 오버행, 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포착된 게 현재 없는가요? 예, 제가 특별히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삼성전자를 깔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또 수혜가 되는 거는 P3 라인 착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P4 라인에서 P6 라인까지 평택의 이제 6공장 라인까지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5년까지 평택시에 이제 공장을 만들고 이런 하려게 되면은 이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도 공장도 물이더라고요. 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평택시 반도체는 순수한 물이 또 들어가야 예, 되고. 순수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라스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섞어가지고 그걸 쓰는 거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평택시에 2025년까지 공업 용수를 좀 확보해 달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예. 자, 증설을 하게 되면은 혹여나 증자를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증설은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제우스의 증설은 끝났습니다. 예, 440억 정도, 442억 정도 들어가지고 이제 공장 증설이 끝나는 끝났어요? 상태입니다. 예. 혹시나 뭐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그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삼자 배정 유증 방식으로 지분을 투자하면서 네.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건 없을까? 아직까지 제가 일단 파악한 건. 뭐 충분히 우리가 네. 이제 합리적 추론, 네. 예. 가능성입니다. 네. 어제 뉴파워 플라즈마가 또 재공시를 했더라고요. 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오늘의 포인트로 이거는 제우스 딱 네. 봤고요. 자, 자회사 JET의 일본 증시 상장 마더스 지수라고 합니다. 뭐 그건 대부분 찾아보면 나오는 네. 거고. 자, 요거 보고. 근데 풍문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뭐 삼성전자는 앞서 몇 가지 해주셨는데 추가로 짧게만. 네. 뭐 뭐 구만전자 얘기하는데. 구만전자 얘기 나오고 있죠. 말장난이죠, 사실. 그렇죠. 뭐 7만전자 이번에 찍고 네. 8만전자, 9만전자를 간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가능할 걸로 보는 거는 이제 뭐 일단은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 82조에서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알다시피 경쟁사인 애플 같은 경우는 2조 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죠. 오.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2,200조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420조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9만 원 정도 간다 할 때 600조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9만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도. 예. 물론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가면 이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세 개의 별, 네. 반도체, IM 사업부, 가전 사업부, 네. 단성전자로 이제 쪼개기 들어가면은 뭐 우리의 상상이고 바람이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개 사업부 중에 요즘 뜨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부가 네트워크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 예, 예. 사성전자구나. 네. 예, 화웨이의 그 수혜주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카더라 뭐 하여튼 9만 원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 뭐 10만 전자 뭐 이것도 뭐 그렇고 자 조금 작은 기업 얼마 전에 상장한 기업 중에 포인트 모바일 네, 예.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저희 CEO가 그 상장 이틀 전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 아마존 얘기를 살짝 네. 공정공시에 어긋나지 않게끔 살짝 네. 우리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언지를 주셨는데 네.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좀 별로 재미없다가 그쵸. 어제 갑자기 어제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예.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물류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손가락에다가 그 끼워가지고 스캐너를 한 손가락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찍고 하는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손가락에 예, 이게 블루투스 링 스캐너라는 기술인가 제품입니다.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했고요. 네. 아마존에서 이제 신주입권부 사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고 그다음에 8년간 최대 2억 달러 공급 계약 부분들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 매출액이 622억, 영업이익 90억 정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내년에 11번가 조인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류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확장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점점 소리가 먹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세게. 포인트 모바일은 제가 지금 언뜻 봤는데 자본금 6억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가 600만 주. 물론 액면가 100원이에요. 시가총액이 현재 2천억이 안 되고 1,900억. 여기 이런 경우는 보통 거의 틀림없이 무상증자를 하게 돼 있지 않나. 뭐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다른 거지. 네. 예. 무상증자를 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네, 이것도. 네. 하여튼 그 그림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 네. 하여튼 뭐 무상증자가 꼭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성 굉장히 높다. 네. 네. 포인트 모바일. 자,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을 나타냈던 기업들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상한가에 들어갔던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는 브레인 콘텐츠. 예, 자회사인 스와니코코가 이제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거를 257억 처분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규장에서는 0.58% 정도 이제 빠지고 있다가 네. 시간에서 이제 10% 올라간 상태고요. 이게 현재 시가총액이 814억이었습니다. 네. 814억의 시가총액 회사가 이제 257억의 현금이 지어지게 된 거죠. 신성이엔지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나 보죠? 네, 신성이엔지도 시간에서 한 7.3% 정도 이제 올랐는데요. 카이스트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동 확장형 음악 병동을 개방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많이 간 거고요. 에어 텐트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이동하면서 딱 펼치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접어서 치워놓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뭐 신선제약은 이제 루카스 그룹하고 85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해가지고 한 2.9%. 나머지는 다 한 2%대 정도 왔는데요. 네. 오텍이 이제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를 출시를 해서 좀 이제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 자체에 함유된 황화구리 섬유가 공기 중에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경우는 좀 억제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기 중에 대한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좀 이제 죽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또 오늘 또 한 600명대 예상이 되는데 네. 몇 명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하여튼 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영업을 재개하거나 제한적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공기청정에 대한 강화 네. 내지는 뭐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시장 들어갈 때도 클린룸에 쫙 해갖고 네.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가 이제 신성이엔지도 그렇고 오텍도 그렇고 해당은 네.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는 한국 파이버 집은 양수 결정이 있었고 네. 시간에 걸려서 좀 올랐나 보죠. 네. 거기까지 정보에 더 하려니까 예.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좀 알겠습니다. 따끈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소속을 떨어야죠. 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